코로나 때문에 부모님 집에 한동안 못 가다가 오늘 내려가는 중이다. 엄마는 걱정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걱정이다. 집에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라서 불안하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독립한 뒤로 지금까지 따로 살고 있다.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걱정도 많이 되지만 형이 항상 옆에 든든히 지켜줘서 많은 위안이 된다. 형도 아직 싱글이다. 형은 결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형은 항상 나에게 말한다. 나에게 다 계획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20년째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실이나 다름없다. 그래도 난 형을 믿는다.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다. 간만에 집에 오니 개가 짖는다. 우리 집에서 항상 개를 키웠지만 2마리를 키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연이 있다. 아버지께서 황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셨다가 아무도 없는 커다란 공터를 발견하시고는 간만에 실컷 뛰어놀으라고 목줄을 푸는 순간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미친 듯이 도망갔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배신감에 한동안 끊으셨던 술까지 드시면서 잡히기만 해봐라, 바로 개소주 해먹을 거라며 며칠 동안 그렇게 속상해 하셨다고 엄마가 말씀하셨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황구는 잡히지 않았고 할 수 없이 동물병원에서 백구를 입양했다. 하지만 백구를 입양하고 하루가 지난 뒤에 야구르트 아줌마를 따라다니는 황구를 발견하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2마리가 된 것이다. 좀 컸네. 한 달 전부터 닭을 키우기 시작했다. 닭이 많이 컸어요. 보기에는 일반 닭이랑 별 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알 하나에 1,000원씩 팔리는 몸값 비싼 닭이다. 운동선수로 치면 손흥민급이다. 보통 계란들이 2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5배 정도 비싸게 팔린다. 아버지는 기도 얇으시고 남이 좋다고 하면 다 따라 하신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부분은 무엇을 시작하시든 끝을 보신다. 하모니카도 그렇고 색스폰도 그렇고 조금 배우다가 마시겠지 했는데 지금은 무료 공연까지 다니신다. 난 기 얇은 것만 물려받았다. 뭐? 15년 만에 앨범을 꺼냈다. 자식이라도 있으면 앨범을 자주 보겠지만 다들 자기 사진은 잘 안 보게 된다. 5살 때 전까진 돼지로 살았었다. 하지만 5살 때 이후로는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뼈만 남았다. 중학교 때 찍은 증명사진이다. 이때는 참 순수했었는데 점점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꾸미기 시작했던 것 같다. 어릴 때 내 모습이 너무 어색하다. 내가 아닌 것 같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인기 많았을 때다. 군대 가면 인간 되겠지 싶어서 지원해서 갔는데 더 바보가 되어서 나왔다. 인간 될 놈은 군대 안 가도 인간 되고 안 될 놈은 해병대 가도 안 된다. 일병 때 찍은 사진 같은디 몸도 안 좋은데 왜 벗고 찍었을까? 우리 할머니다. 정말 무서운 분이셨다. 할머니는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셨다. 장날에 할머니를 따라다니면 시장 상인분들이 하나같이 굽신거리며 할머니에게 돈을 드렸다. 그럼 할머니는 도장을 찍어줬다.
국민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할머니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다. 주 고객층은 시장 상인들이었고 중국집 포함 일반 식당들도 많았던 것 같다. 할머니는 10원짜리 하나에도 목숨 걸 만큼 돈에 집착이 심하셨다. 항상 나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면 꼭 부족하게 돈을 줬다. 특히 판코레이나 가스명수는 한 박스씩 쌓아놓고 마셨다. 한 박스에 예를 들어 1,000원이면 할머니는 항상 900원을 주셨고 난 항상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돈이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 웬만하면 그냥 주셨다. 어린 나이에 난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다. 할머니가 사채업을 하시다 보니 집에는 항상 현금이 많았다. 동네 사람들도 우리 집에 현금이 많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한참 모내기철에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들었다. 그 당시 돈으로 800만 원 정도였으니 지금으로 치면 1억 5천이 넘는 돈을 도둑맞았다. 금이랑 보석도 다 틀렸다. 그 당시에는 CCTV도 과학수사도 없던 시절이다. 유일한 흔적은 아줌마 슬리퍼 자국만 남아있었다. 하지만 촌에 사는 사람들은 알 거다. 시장에서 슬리퍼를 다들 사다 보니 열에 9번 비슷한 슬리퍼다. 의사들이 크록스만 신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다. 결국 범인은 잡지 못했고 할머니는 한동안 알아누우셨다. 그 이후로 2달이 멀다 하고 구판을 벌였다. 한 번 구판을 벌이는데 지금 돈으로 몇백을 줬다. 학용품 사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하면 30분을 욕을 먹고 돈을 받았다. 돈이 필요해서 말을 해야 할 때면 그 전날 잠을 못 들었다. 그 정도로 돈을 아끼셨던 할머니께서 굿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렇게 무서웠던 할머니 덕분에 나의 유년 시절은 항상 기가 죽어 있었다. 굿을 한번 할 때마다 입던 팬티를 태웠는데 나중에는 입을 팬티가 없었다. 태우기만 태우고 사주지는 않았다. 잘 되라고 굿을 그렇게 버렸지만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 생겨났다. TBC 뉴스에도 나올 만큼 큰 사고도 있었다. 미신일 뿐이다. 절대 믿지 마라. 옛말에 과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아껴 쓰라는 것도 적당히 했으면 좋은 미끄럼이 됐을 텐데 우리 집은 너무 과하다 보니 돈에 한이 맺혀서 난 미친 듯이 쓰기 시작했다. 알바에서 받은 첫 월급을 반지랑 옷 사는데 다 써버렸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쓰고 싶어서 미칠 정도였다. 심각한 부작용이다. 한 번의 이혼과 한 번의 사별. 순탄치 않다면 순탄치 않은 인생이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내야지. 난 오늘도 나의 방식대로 살 것이다. 가자!